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소리 없는 전쟁 속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지구 저궤도로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합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무기 체계와 과학기술은 당연히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 생각한 미국은 스푸트니크 쇼크란 말이 생길 정도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어로 여행의 동반자란 뜻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 우주 경쟁은 본격화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명령으로 1958년 7월 29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해 우주 경쟁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지만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이 탑승한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 계획인 보스토크 1호까지 성공하며 미국은 또 한 번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70년이 되기 이전에 인간을 달로 보내겠다고 공언합니다. 그 뒤 머큐리 프로젝트, 제미니 프로젝트, 그리고 아폴로 프로젝트까지 엄청난 위험과 희생 속에서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 발사되고 7월 21일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지구 밖 우주로의 첫 족적을 남기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현재는 달을 넘어 화성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6일 모두가 비웃으며 스캠이라고 할 때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원대한 꿈을 안고 스페이스X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돌아오는 로켓 펠컨9에 이어 이제는 민간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까지. 비록 2023년 4월 20일 스타쉽은 발사된 후 3분 59초 만에 결함으로 폭파되긴 했지만 거대한 우주선을 상공으로 띄운 것만으로도 첫 번째 실험은 어느 정도 수확이 있었다며 올해인 2023년 두 번째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장에는 달 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종 목적지인 화성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려도 이제는 헛된 꿈이 아니라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인간은 화성 이주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일론 머스크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은 지구 밖 행성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간을 거슬러 1991년 미국 애리조나 사막 투싼 근처에서 한 실험이 진행됩니다. 지구의 생태계와 독립된 제2의 생태계를 의미해서 지어진 이름 바이오스피어2 실험. 약 4,000평 정도의 규모로 유리로 된 거대한 돔을 씌어 만들어진 이 건물 속에는 열대우림, 사막, 바다, 습지, 초원으로 구성된 5가지의 자연구역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엔 3,000여 종의 생물이 있었는데 우림에는 아마존에서 직접 가져온 300여 종의 식물과 바다에는 카리브해에서 가져온 산호초도 넣고 다양한 종류의 척추동물 또한 함께 넣어졌습니다. 지구의 생태계를 그대로 축소한 듯한 이 실험의 목적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인간이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팀에 8명씩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자들은 100년 동안 2년 주기로 교대해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다면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고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더라도 새로이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이 돔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소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연구진들은 식물을 심어가며 산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처음 21%의 산소 농도는 14%까지 급감하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합니다. 낮에는 식물들의 광합성을 통해 어느 정도는 회복되다가도 저녁이 되면 급격하게 저하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원래의 실험 예상대로라면 식물이 자라며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순환을 이루어야 했지만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없어지기 시작하며 이 순환의 균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결국 고산병에 시달리게 되고 이상적인 생태계를 만들 줄 알았던 실험은 동물들의 집단 폐사와 함께 실험은 점점 파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연쇄 반응으로 돔을 형성한 채광창의 유리는 태양빛을 반사해 내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식물들의 성장이 더뎌지며 그로 인해 산소의 생산이 저하되었습니다. 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유기물 함유량이 많은 흙을 뿌렸는데 토양 속 박테리아의 활동이 왕성해져 막대한 양의 산소를 소비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자연 환경을 조경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콘크리트 속 석회 성분이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빨아들이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대량의 산소가 사라진 것입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연구진들은 콘크리트에 페인트를 칠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미 실험은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에 외부로의 공기순환을 한 차례 한 뒤라 이 실험은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100년 동안 이어질 이 실험은 첫 연구진들이 영양실조 상태에서 2년을 겨우 버티고 다음번 연구진들이 교대로 들어간 후 10개월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비록 실험은 실패했지만 그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정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우주 생태 식민지 건설의 바이오스피어2 실험은 훌륭한 전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실험의 실패 원인을 알더라도 수정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고립된 환경 속에서 변수에 대처하지 못한 8명의 연구진들은 결국 의견 대립으로 충돌하고 파벌을 나누어 싸움이 벌어지고 시설 일부를 파괴하는 등 서로를 불신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믿지 못한다. 많은 학자가 우주로의 인류 진출이 실패할 가장 큰 원인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탄생 이후 작게는 개인 간의 의견 충돌로 생기는 다툼, 그리고 크게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 대립의 문제, 인종차별 등 다양한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현재까지도 서로에게 총구를 향하는 전쟁은 지구상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또한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에서 시작된 우주 경쟁. 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 인류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구를 넘어 우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지만 그 어떠한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바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